여러분,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돌봄비를 절반 아래로 낮추고도 내 집에서 편안한 일상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열쇠는 돈보다 관계, 하루 전부가 아닌 하루 몇 시간입니다. 바로 옆 동네 가게 주인 혹은 윗집 청년과 따뜻한 약속 한 줄을 맺는 순간 연금은 숨통이 트이고 외로움까지 사라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첫째, 쉽게 꺼내는 부탁 한마디로 돌봄을 나누는 방법. 둘째, 비용을 확 줄이는 시간제 돌봄 설계. 셋째, 넘어짐을 막아 병원비를 아끼는 집안 안전 업그레이드까지 세 걸음을 차근차근 보여드릴 텐데요. 모두 한번 배우면 바로 내일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팁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나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든든한 확신을 품고 영상 끄실 수 있으니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 두시고 이어서 만나 보실까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집 앞 작은 가게에서 건네받은 한 봉지의 채소가 어느 어르신의 노후를 통째로 뒤집어 놓은 일이 있습니다. 겨우 채소 한 봉지로 고개를 갸웃하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딱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년의 삶을 세 갈래 길만 있는 듯 여기곤 합니다. 자녀 집으로 들어가 눈치 보는 길, 두 손 모아 간병인을 불러야 하는 길, 그리고 자유를 내려놓고 시설 규율에 맞춰야 하는 길. 하지만 그 틈새에 반짝이는 지름길이 있다는 사실, 알려주는 이가 적을 뿐이지요.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두 사람, 70을 간 넘긴 박 어르신과 80을 바라보는 김 어르신은 처음엔 우리와 똑같이 길 없는 벽에 막혀 있었습니다. 자녀 집에 머무르다 느낀 서늘한 시선, 연금보다 큰 간병 비용, 시설에서 맞닥뜨린 엄격한 기상종, 그 모든 데서 고개를 떨구고 돌아섰지요. 그런데 좌절 끝자락에서 호련히 스스로 길을 만드셨습니다. 박 어르신은 동네 마트 부부와 손을 잡았습니다. 월 50만 원으로 두 끼 식사와 간단한 집안일을 맡길 수 있을까요? 염치 반 설렘 반으로 건넨 제안이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처음엔 머뭇머뭇했지만 두 아이 학원비를 걱정하던 그들에게 이는 놓칠 수 없는 기회였지요. 그렇게 시작된 반나절 동행은 한 달, 두 달 이어지며 서로의 빈틈을 촘촘히 메웠습니다. 어르신은 부담 없는 비용으로 식사와 돌봄을 얻었고 부부는 안정적인 부수입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침 저녁으로 오가는 따뜻한 인사말이 허전했던 마음을 포근히 감싸주었습니다. 김 어르신의 선택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른팔 감각을 잃은 뒤 외손자에게 기대야 했지만 청년의 삶을 짓누를 수 없다는 생각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고민 끝에 집을 외손자와 나누되 아주 짧은 시간제 간병인을 들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침대 옆 손잡이 설치, 주방 가구 높이 조정, 욕실 미끄럼 방지 매트까지. 내 집을 살기 쉬운 병실로 바꾸는 데 들인 비용은 시설 한 달분보다 적었습니다. 외손자는 새로 단장된 방에 신혼살림을 꾸리고 어르신은 예전처럼 거실을 품에 안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외손자 부부가 식탁을 차리고 간병인은 짧은 시간 동안 목욕과 세탁을 도왔지요. 깔끔하게 나뉜 역할 덕분에 가족 간 고마움이 상처가 아닌 향기가 되어 퍼졌습니다. 혹시 저런 사례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나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드시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서론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단 하나, 내 삶에 맞춰 돌봄의 무게를 분산할 방법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을마다 있는 작은 상점, 윗집 아랫집 젊은 이웃, 가까운 복지관의 시간제 돌봄 서비스까지. 중요한 것은 큰 돈이 아니라 사소한 부탁과 정기적인 보상 사이의 균형입니다. 이만큼만 도와주면 서로에게 이익이 되겠지 하는 솔직하고 선명한 제안이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술술 풀리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박 어르신은 첫 달이 지나자 부담 없는 식사를 준비해 달라는 부탁이 자꾸만 미안해졌고 김 어르신은 시간제 간병인이 바뀔 때마다 낯설어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낯섦과 서툴문 피할 수 없지만 작은 대화와 꾸준한 조정으로 결국 편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돌봄은 거대한 제도보다 사람 대 사람의 정직하고 따뜻한 계약에서 싹튼다는 사실을요. 지금 이 시간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는 나 역시 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데 대체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망설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연금이 많지 않은데 작은 도움이라도 구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궁금하실 테지요. 이 서론을 통해 저는 한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잠시 뒤 이어질 본론에서는 박 어르신과 김 어르신이 선택한 구체적인 단계, 월 부담을 줄이는 법, 도움을 주고받는 시간을 조정하는 요령, 낯선 이와 신뢰를 쌓는 대화법을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날 무렵이면 여러분 손에도 작지만 단단한 노후 설계도가 쥐어져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기에 완벽한 정답은 없을지라도 이 설계도는 분명히 말해줄 것입니다. 비싼 시설 아니면 가족의 희생뿐이라는 오랜 공식은 이제 낡은 틀일 뿐이라고요. 노후는 두려움이 아니라 다시 써내려갈 수 있는 새로운 각본이라는 사실을 제 목소리로 천천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귀 기울여 주세요. 한 줄기 빛이 마음에 스며드는 순간이 곧 찾아올 것입니다. 박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72살에 홀로 남으셨습니다. 처음엔 연금으로는 간병인 월급이 턱없이 모자라 막막하기만 했지요. 그때 떠오른 생각이 동네 마트 부부였습니다. 아이 둘 키우느라 늘 빠듯하다던 그 부부에게 어르신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하루 2번만 들러서 간단히 밥 지어주고 집안 정리 조금만 해주면 어떨까요? 월 5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뜻밖의 제안이었지만 부부는 곧장 계산기를 두드려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 학원비가 줄어들 걱정 없이 마련되고 어르신은 간병인보다 훨씬 가벼운 비용으로 돌봄을 받으니 서로가 웃을 수 있는 거래였지요. 처음 한 달은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아침 9시에 오겠다던 부부가 10시를 넘겨 도착하기도 했고 어르신은 소박한 반찬이 미안해 밥상에 제대로 손을 못 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한 대화를 통해 조금씩 간격을 맞춰갔습니다. 반찬이 많지 않아도 괜찮다는 어르신의 말에 부부는 편하게 된장국과 계란찜만 차려도 마음이 가벼워졌고 어르신은 부부의 늦은 출근을 이해하며 일정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 작은 약속은 주말에도 자연스레 이어졌고 부부의 초등학생 딸이 어르신 댁에 들어와 숙제를 하다 간 날에는 온 집안이 따뜻한 웃음으로 채워졌습니다. 결국 부부는 고마움의 표시로 명절마다 직접 담근 김치를 선물했고 어르신은 손자에게만 꺼내던 이야기를 아이에게 들려주며 세대 간 정을 쌓았습니다. 이제 김 어르신 차례입니다. 여든을 바라보던 어르신은 오른팔 감각을 잃고 난 뒤 외손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20살 청년에게 미래를 마음 놓고 설계하라는 당부를 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지낼 방법이 없을까? 긴 고민 끝에 떠올린 해법은 공간과 시간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집을 외손자에게 증여하되 평생 거주권을 유지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대신 외손자는 월세 걱정 없이 새로운 방에서 신혼 준비를 하고 낮엔 학교나 일터로 나가 있습니다.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어르신은 구청에서 소개받은 시간제 간병인을 하루 2번 각각 1시간씩만 쓰기로 했습니다. 비용은 한 달에 40만 원 남짓이었고 그 돈은 어르신 연금 안에서 충분히 해결됐습니다. 간병인이 하는 일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아침엔 안부 확인과 간단한 세탁, 점심 도시락 데우기, 저녁엔 목욕 보조와 방 환기. 짧지만 알찬 도움 덕분에 외손자는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도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지요.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집 구조를 미리 손본 일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목욕을 쉽게 하도록 욕실에 접이식 의자를 놓고 휠체어 진입이 편한 넓은 문턱으로 바꾸었습니다. 손잡이 하나, 고무 매트 하나가 넘어짐을 줄여주니 간병 시간이 짧아도 안전이 담보됐습니다. 외손자 부부는 주말마다 어르신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한 주간 있었던 일을 나눴습니다.
돌봄이 의무를 넘어 가족 행사처럼 변한 것이지요. 두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도움을 요청할 때는 관계의 등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잠깐 일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는 선명한 약속이 있어야 서로의 마음이 편안합니다. 둘째, 하루 전부를 맡길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어르신들이 실제로 가장 힘겨워하는 시간대는 아침 기상과 저녁 목욕처럼 짧고 반복되는 순간입니다. 이때만 집중 지원을 받으면 비용과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셋째, 집 안 환경을 바꾸는 작은 투자가 장기적으로는 큰 지출을 막아준다는 사실입니다. 욕실 손잡이 설치나 가구 높이 조정은 한 번이면 충분하지만 넘어져 다치는 일은 한순간에 병원비를 폭발적으로 늘립니다. 이렇게 마련된 새로운 생활 방식이 자리 잡기까지는 보름 남짓이 걸렸습니다. 박 어르신 댁에서는 부부가 손목시계 알람을 맞춰 시간을 지키기 시작했고, 김 어르신 댁에서는 간병인 교대 기록표를 붙여 작은 착오도 막았습니다. 두 어르신 모두 초반에 불편을 느끼면 다음날 바로 말을 꺼냈습니다. 된장이 너무 짜게 끓여졌다. 저녁 시간이 조금 늦어 힘들다 같은 소소한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꺼낸 덕분에 관계가 삐걱거리기 전에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변화는 숫자보다 마음에서 먼저 드러났습니다. 박 어르신은 겨울밤 설거지 소리를 들으며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을 얻었고, 김 어르신은 긴 복도를 따라 외손자 신발 소리가 다가올 때마다 그래, 아직도 집은 살아 움직인다는 포근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안정이 결국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박 어르신은 반년 만에 혈압이 눈에 띄게 낮아졌고, 김 어르신은 밤새 뒤척이던 잠버릇이 잦아들었습니다. 혹시 듣고 계신 분들 중 나는 이웃과 친분이 없다거나 시간제 간병인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종교시설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먼저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생각보다 많은 이웃이 작은 일거리나 부수입을 원하며 구청도 돌봄 인력을 꾸준히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는 부담스러운 금액을 제시하기보다 얼마나 자주, 어떤 일을 맡길지를 명확히 밝히는 편이 서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처한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박 어르신도 처음엔 반찬이 소박해 부끄럽다고 숨기셨지만 상대방은 따뜻한 국 한 그릇이면 충분하다고 웃어 보였습니다. 김 어르신도 외손자 앞에서 미안한 마음이 컸지만 솔직히 털어놓자 청년은 오히려 기대에서 해방됐다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마음을 열고 조건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야말로 노후 돌봄의 첫 단추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내일이 두려워 침대맛 약 상자만 바라보고 계시다면 가까운 사람에게 작은 제안을 해보십시오. 하루 1시간, 주 사흘만이라도 시간을 내주면 내가 어떤 보상으로 돌려드릴 수 있을지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 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넘어질 위험이 있는 곳을 표시해 두세요. 손잡이 하나, 미끄럼 방지 매트 하나가 여러분 연금 수백만 원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그래 봐야 늙음은 늙음 아닌가요? 맞습니다. 나이 드는 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늙을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박 어르신과 김 어르신은 결코 남다르게 부유하지도 대단히 운이 좋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누군가와 따뜻하게 나눌 방법이 있을 것이라 믿고 한 발 내디뎠을 뿐입니다. 그 작은 발걸음이 삶 전체의 무게를 바꾸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순간 마음속에 떠오른 첫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혹시 내가 이런 도움을 드리면 당신도 나를 조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인생의 저녁 무렵에 환한 불빛 하나가 켜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어르신의 삶에서 무엇을 건져 올릴 수 있는지 차분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돌봄을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무게와 돈의 무게를 함께 저울질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손 내밀 때마다 내가 폐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일지만
정당한 보상과 솔직한 대화가 있으면 관계는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박 어르신과 동네 부부의 사례처럼 월 50만 원이 생계를 책임지는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어르신에게는 간병비의 빈틈을 메우는 기둥이 됩니다. 김 어르신이 선택하신 짧은 간병 시간과 집 구조 개선은 작은 투자가 장기적인 비용과 불안을 사라지게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욕실에 접이식 의자 하나, 현관에 미끄럼 방지 매트 하나로도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둘째, 돌봄은 늘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순간 가능성은 무한히 열립니다. 아침 기상과 저녁 목욕처럼 가장 힘든 시간대만 누군가와 나누면 하루 24시간이 아닌 하루 서너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시간을 재는 시계가 아니라 사람의 체온입니다. 일정이 자꾸 어긋나면 솔직히 털어놓고 반찬이 짜다 싶으면 바로 이야기하고 피곤해 보이면 한 걸음 물러나 배려하는 태도가 서로를 더 오래 곁에 머물게 해줍니다. 셋째, 집안을 돌보는 건 몸을 돌보는 일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낡은 문턱을 그대로 두어 한번 넘어지면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 목욕 의자나 손잡이 같은 소품 하나로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집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돈과 시간을 아끼려는 초조함도 사라집니다. 결과적으로 연금 속에서 남는 여백은 다시 주거 환경을 보강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여정을 통해 얻은 세 줄기 열쇠입니다. 첫째, 도움과 보상을 투명하게 나누자. 둘째, 힘든 시간대를 잘게 쪼개어 돌봄을 설계하자. 셋째, 집을 안전하게 바꾸는 작은 투자가 오래된 불안을 덜어준다. 아주 단순한 말처럼 들리시겠지만 이 세 가지를 실천한 어르신들은 실제로 여유와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박 어르신은 동네 부부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이번엔 무슨 반찬 냄새가 날까 하는 들뜬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김 어르신은 저녁마다 외손자 신발 소리를 들으며 내가 아직도 이 집의 주인이다 하는 포근함 속에 잠이 들었습니다. 혹시 아직도 머뭇머뭇하고 계시다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과제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언제인지 먼저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발을 내디딜 때인지, 욕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인지, 아니면 집에 혼자 남겨진 밤 시간인지, 그 한순간을 안전하게 바꾸는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도움을 줄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가까운 복지관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한 통 전화해 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이 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의자 하나를 들고 와주거나 뜨끈한 국 한 그릇을 함께 나눌 누군가가 여러분 곁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손에도 새로운 노후 설계도가 놓여 있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도면이 아니라 단단한 눈빛과 따뜻한 손길을 잇는 간단한 선 몇 개로 이루어진 설계도입니다. 늙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늙음을 맞이하는 방식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어르신들처럼 나는 아직 삶을 설계할 힘이 있다고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그 믿음이 한 발짝을 내디디게 하고 그 발자국이 모여 여생의 길을 따뜻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워지고 내일은 한층 더 따뜻해지길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만의 노하우나 궁금증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소중한 이야기들이 모이면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지혜로 찾아뵐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며 만들어갈 우리의 노후,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